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톡톡 김진원입니다. 네, 이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깜짝 놀라셨죠? 네네, 오늘 최 기자는 어디 갔나? 최 기자는 휴가 중입니다. 네, 이태영 또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방구석 축구 전문가. 방구석 축구 전문가. 네, 오늘 마침 또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주여가지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축구 얘기 할 얘기 많아서 자 스포츠 톡톡은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40년 안경 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을 살펴드립니다. 이태리 아이케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또 여기 항상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과 네. 또 추천과 좋아요 꾹꾹 이 코너가 협찬사가 있네요. 네 스포츠 톡톡은 협찬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축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은 유럽 축구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죠. 네, 유로파 결승과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해서 그렇죠. 유럽 리그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열었는데 네. 그 중심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있었다 보니까 와, 뭐 별일도 다 있어요. 살다 보니까 한국 진짜. 선수들이 네. 정말 우승컵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 참 진짜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다 싶고. 그러니까요. 네.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네. 저희가 먼저 아무래도 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있었던 경기입니다. 어제 바로 이제 경기가 네. 있었죠. 네.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네. 네. 아주 뭐 역사적인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뭐 이제는 당연히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뭐 월드컵 진출은 맞아요. 네, 월드컵 진출 뭐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뭐 이번 월드컵이 본선 진출이 더 늘었으니까 그렇죠. 48개국으로 뭐 네. 나가겠지 생각은 했지만 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네. 11회 연속으로 야. 네, 이게 아시아에서는 최고 압도적이죠. 네, 숫자입니다. 네.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전 세계 네. 모든 나라 월드컵 월드컵 본선 진출 네. 기록을 살펴봐도 6위 기록인데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네네, 쉬지 네. 않고 출전하고 있다. 네, 한국은 지금 11번 연속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죠. 뭐 네.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본선 진출하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다가 이제 당연히 뭐 이제 브라질, 네. 네, 그다음에 뭐 독일, 네. 아르헨티나, 강호들이죠. 네, 네. 그리고, 스페인, 뭐 이런, 이 정도가. 프랑스 뭐 이런 네, 데 네. 있습니까? 네. 그런데. 네. 잉글랜드, 프랑스도 한국 미칩니다. 한 번씩 중간에 네, 네. 탈락한 적이 있군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이 뭐 이런 나라들에 뒤이어서, 6번째로 지금 연속 네. 월드컵 진출을 하고 있고, 네. 잉글랜드랑 프랑스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참, 이 10일의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네, 정말 최강호다. 네. 아직까지 요즘 뭐 일본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네. 뭐 기록상으로는, 연속 그렇죠. 진출 기록상으로는 이제 한국이 네. 여전히 아시아의 역시 호랑이 강호로 네. 또 한번 이제 증명을 해냈고요. 네. 어제 이제 이라크 원정 사실은 네, 바스라 국제경기장. 쉬운 경기가 아닌 게 이라크가 굉장히 덥고 네네. 네, 거칠기로 유명한 그렇죠. 이라크, 이라크 원정이고 네. 우리 지금 조에서도 아무래도 이라크가 이제 한국, 요르단, 이라크, 네. 오만 이 정도가 이제 강팀으로 그렇죠. 좀 그래도 좀 네. 분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라크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인데 까다로운 상대죠. 네, 이라크 네.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네.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1회 연속. 이제 남은 경기가 홈에서 쿠웨이트 경기가 남아 있는데 한 다음 경기 주 더. 화요일 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경기 결과 상관없이 네. 본선 진출을 지금 9경기 5승 4무. 5승 3무. 패가 없어요. 패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네. 아시아에서는 네. 뭐 말이 많죠. 홍명보 네. 출범 이후에 말이 많았죠. 뭐 네.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런 네. 말이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패가 일본도 어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지금 패가 없이 본선 진출을 지금까지 확정한 팀이 한국. 네. 대한민국 한 팀인데 어쨌든 간에 뭐 5승 3으로 이렇게 조기에 월드컵 그렇죠. 진출을 확정 지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경기 한번 우선 보죠. 네네. 네. 사실은 조금
답답한 경기였어요. 손흥민 초반에는 선수도 조금, 없었고 네. 또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도 없었고 그렇죠. 부상 네. 여파 등으로 없는 상황 네.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뭐 중동 원정 경기고 네. 압도적인 하얀 물결 이라크 대표팀의 맞아요. 그 네. 관중들 속에서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좀 답답한 경기가 좀 초반에 이어지긴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볼 때 네. 조금 이렇게 전술적으로 네. 이렇게 눈치 게임을 한 게 아니라 네. 한국 선수들이 아무래도 네. 조심스럽죠. 이라크 조심스럽게. 만만한 팀도 아니고 맞아요. 원정길이고. 네. 네네. 어. 그런데 이제 호재가 발생했죠. 네, 그러게요. 네, 그 이라크 선수 중에 한 명이 거친 그 하이킥으로 네. 퇴장을 당하면서 알 하마디가 조유민 선수의 얼굴 부위를 차는 네. 네, 레드 카드를 받으면서 경기 흐름이 조금 이제 네.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옐로 카드였다가 그렇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비디오 판독해가지고 VAR 보니까 네, 이거는 레드 카드감이야. 그렇죠. 네. 해가지고 이제 레드 카드를 받고 한 명이 전반 26분에 퇴장을 하면서 네. 한국이 좀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제가 보면서 답답했던 게 네. 골대가 도대체 몇 번을 들어갈 골들이 그러면서도 안 들어갔어요. 계속. 골대를 많이 맞췄죠. 네. 네. 사실 뭐 특별하게 전반전에는 네. 전술적으로 약간 아쉽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 네, 뭐 홍명보 감독의 특유의 그 U자 돌림, 네, 네. 라볼피아나 하죠. 아직 제가 네. 저희 축구 수준에서는 그게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이제 라볼피아나. 계속 이렇게 돌리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점유율을 좀 가지고. 네,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이렇게 농볼을 띄우는 전술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라크가 후반에 오히려 퇴장을 당하면서 네. 그 수비 위주로 이렇게 팍 잠그는 그러다 보니까 또. 네, 전술을 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전에는 고전을 했다. 네. 네, 그 와중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네. 이번 시즌에 말이 많았는데 네, 파리에서 이제 불만족. 네. 그렇죠. 뭐 그런데 좀 주전에서 약간 밀려나는 지금 네. 특히 후반부에는 주전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전체 시즌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주역으로 활동을 했어요.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중반까지만 네. 해도 리그에서도 엄청 네, 네. 잘했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도 뛰고 네,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확실히 최근에 조금 주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렇죠. 컨디션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역시 이강인은 이강인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경기에서 이제 축구 팬들이 많이 욕하는 선수죠. 황인범 선수. 네네네. 욕을 많이 하는데 황인범 선수 사실 어제 잘했어요. 황인범 선수도 어제는 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사실은 네. 대표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거든요. 황인범 선수 네,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수비 위주의 미드필더다 보니까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네,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실수도 좀 나오는 편이고 뭐 네, 그런데 네. 황인범 선수도 날카로운 모습 보였고. 맞아 열심히 뛰고 또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 또 어제 네. 손흥민 선수 대신에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와서 네. 이재성 선수의 활약도 좋았고. 이재 선수도 열심히 뛰고 네. 네. 그러니까 호흡들이 조금씩, 네. 이라크가 퇴장을 당해서 잠그는 수비 위주의 전술을 네. 펼치는데도 그래도 뭐 황희찬 선수의 정말 저는 골인 줄 알았다가 으아! 네, 빈 골대를 향해서 네, 네, 어이없는 슈팅. 네, 그리고 또 골대도 한 두 번 네, 맞고 뭐 맞아요. 이런 네.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네. 뭐 나쁘진 않았으나 조금 답답했다. 네, 조금 아쉬웠죠. 아쉬웠다. 전반전은. 네. 네. 그게 이제 교체를 통해서 풀렸습니다. 그렇죠? 네, 후반전 시작하면서 네. 홍명보 감독이 공격적인 네. 교체를 가져오면서 네, 이게 통화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요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네. 이게 이라크가 사실은 한 명이 퇴장당해서 숫자가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회를 만들면서도 골이 안 들어가는 좀 네. 답답한 후반 한 15분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네. 홍명보 감독이 교체 카드를 이제 꺼냈는데 황희찬하고 오세훈을 처음 들이고 문선민하고 오현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포지션 그대로 바꾼 거거든요. 그대로 바꾼 거죠. 그대로. 네, 그렇죠? 네. 황희찬 자리에 그냥 문선민 들어가고 네. 오세훈 자리에 오현규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어떤 수비수를 한 명 빼고 공격수를 더 든다든지 그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가는 네. 유형의 선수고 네. 네, 문선민 같은 선수는 옆으로 벌려서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띄우는 전술을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스타일이 다르면서 네. 공간을 만들어주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운데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네네. 좌우로 움직임이 좀 흔들어주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같은 포지션의 선수를 교체를 했지만 그렇죠. 좀 다른 스타일을 넣어서 네. 변화를 줬다. 제가 볼 때 이제 전반전을 딱 보니까 네. 홍명보 감독이 여기서 좀 답답함이 있다라고 네. 생각했던. 그리고 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울버햄튼에서 요즘 주전으로 많이 못 뛰면서 요새 좀 못 뛰고 있죠. 몸이 맞아요. 네. 최정상의 컨디션이 아닌 게 네. 보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통해서 그 혈을 뚫어주는 문선민 선수가 발발 뛰면서 그냥 네, 적절한 하잖아요. 또 그런 게 투입이었다. 있어. 네. 네. 적절한 투입이었다. 네, 잘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박용우 선수 또 옐로 카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박용우를 빼고 전북의 미드필더 김진규를 선수를 넣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통했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그렇죠. 김진규 선수 네. 아무래도 A매치 이제 데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진짜 날아다니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네. 뭐 그런 선수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발탁된 선수 중에 네. 김진규 선수라든지 아니면 전진우 선수 같은 네, 경우에도 K리그에서 지금 가장 핫한 선수들이죠. 몸이 좋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폼이 좋다 그러죠. 네. 지금 폼이 물이 오른 선수들을 후반전에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후반 되게 이른 시간에 일찍 네. 교체를 단행을 했어요. 네, 이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 역할. 네네. 그렇죠. 빈 공간을 좌우로 벌려주고 이강인 선수, 문선민 선수가 좌우로 벌려주고 네. 김진규 선수라든지 전진우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이 공간을 향해서 가는 네. 몸놀림이 이게 통했습니다. 굉장히 통했습니다. 그게. 네네. 그러니까 후반 좀 이른 시간에 뭔가 전반에 좀 안 풀리다가 네. 퇴장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몰아붙이긴 했으나 네.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후반 이르게 되게 뭐 A매치 그러니까 사실은 0대0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네. 데뷔전을 김진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서 치는 셈인데 네. 김진규를 미드필드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좀 다른 스타일의 문선민 그다음에 스트라이커도 오현규로 바꾸고 이러면서 그렇죠. 네. 변화를 줬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교체 선수들이 다 네. 골에 관여를 했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홍명보 감독이 전술이 없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선수야 해줘. 선수 해줘, 이강인 해줘, 선수. 손흥민 네. 해줘 네, 한다고 네. 하는데 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그 전술적으로 아직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교체에 있어서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홍명보 감독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네. 단점. 안 풀리기 시작할 때 약간 뭐 그냥 그렇죠. 왠지 전술이 없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좀 그러니까 전술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 축구 팬들도 막 유럽 축구도 빠삭하고 막 요즘에 전술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전술이 없나? 약간 그런 비판도 받고 하는데 저는 이제 되게 좋았던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이전에 전임이었던 뭐 벤투 감독이라든지 뭐 다 좋았죠. 네. 네. 그리고 외국 감독들. 네, 네. 클린스만은 뭐 사실은 뭐 네. 실패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네. 확실히 확실하게. 홍명보 감독은 K리그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스피드가 부족한데 하면 네. 스피드 있는 선수를 집어넣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K리그를 많이 보고 많이 그러게요. 알기 네.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선수를 교체를 하는 네.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또 한국 감독 K리그에서 어쨌든 뭐 울산을 이끌고 그렇죠. 뭐 네. 이제 또 챔피언도 되고 했던 네. 그 감독의 장점이지 않은가. 그래서 맞아요. 뭐 어쨌든간 첫 골도 교체로 들어간 문선민 선수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서령우, 이강인 거쳐갖고 김진규가 네, 맞아요. 데뷔전 데뷔골을 넣고 네. 그다음에 교체로 들어갔던 또 오영규 선수가 네. 또 세기골을 넣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한국 선수들 K리그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뭐 홍명보 감독의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뭐 듭니다. 해외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부임을 하고 나서 정말 1년 뭐 몇 년을 이렇게 한국 축구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마저도 클린스만 감독은 파악도 잘 안 하시고. 그죠. 해외 돌아다니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4년 동안 그랬죠. 준비를 해가지고 K리그 다 보고 막 노트 적어가면서 파악을 했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이미 한국 선수를 많이 알고 있고, 그 장점을 이 선수가 뭘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적절한 교체가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제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좀 답답하다. 네. 뭐 잘 안 풀린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른
적절한 교체를 통해서 그렇죠. 교체 선수들 그리고 뭐 K리그 활동하고 데뷔하는 선수들이 어쨌든 골에 다 관여를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는 홍명보 감독을 칭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잘한 거죠. 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라크 원정에서 네. 사실 손흥민, 김민재 빠진 상황에서 네. 교체 카드 활용해가지고 2대0으로 승리 거두는 건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네. 본인 소속 팀에서 다른 전술로 이제 경기를 하다가 그렇지. 그런 한국 것도 팀에 딱 모여가지고 네. 갑자기 손발을 맞춰보자. 네네. 뭐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다듬는 시간이 전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예전 경기에 비해서는 네. 선수들의 그 호흡이 조금씩 맞아지고 있다고. 나아지고 있다. 네,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한국이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하여튼 뭐 난리였죠. 뭐 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정몽규, 홍명보 아웃하면서 뭐 난리였는데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한국 국가대표의 마지막 사명감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감독을 맡은 이후에 최종 예선 9경기, 제가 한 경기 쿠웨이트 홈 경기 남겨놓으면서 9경기 5승 4무. 네. 뭐 무승부가 좀 어이없게 뭐 팔레스타인한테 좀 이렇게 무승부를 거둔다든지 그 초반에 좀 그 출범하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팔레스타인 좀 안 좋았죠. 좀 분위기도 분위기가 안 좀. 좋은 네.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이없게 팔레스타인한테 2번이나 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만 요르단 사실은 좀 까다로운 상대들 요르단 까다로운 상대죠. 네, 이제 무승부가 있긴 해서 4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패는 없었고. 팬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홍명보 감독 체제를 지지하지 않는 팬들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정말 우리가 네. 그 슈퍼스타급의 정말 그 감독을 데려오지 않는 한 막 정말 막 이름이 그러니까 네. 축구협회에서 우리 능력으로는 데려올 수 없어라고 했던 네, 감독들. 뭐 클럽 감독이라든지 무리뉴 감독 정도가 아니라면 네네. 네.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네. 선수들과의 유대감도 있고 또 레전드고 네. 한국 축구에 네네. 네. 뭐 그 불미스러운 그 선임 과정만 없었다고 치면 네. 네. 저는 맞아요. 그 사실은. 네, 네. 뭐 Why not?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네. 홍명보도 경험도 많고 분명히 좋은 감독 후보였던 건 맞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절차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빵집에 가가지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요. 물어볼 네. 이유는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했다면, 정확하게 오히려, 했다면 네, 홍명보만한 감독을 찾는 것도 국내 감독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네, 네. 네, 홍명보만한 감독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명보가 이제 선수로서 월드컵을 4번 출전했고요. 네. 코치로 한 번 출전, 네. 그리고 임시 대행으로 또 한 번 출전. 네. 요번에까지 가면 월드컵 7번째 네. 출전을 하는 거거든요. 월드컵 경험도 많긴 하네요. 네, 월드컵 뭐, 경험이 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네. 좀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근데 홍명보 감독 선수들이 말을 좀 잘 안 듣나? 약간 그런 분위기도 뭐 어제야 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해서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네네. 뭐 이전에 봤을 때 요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했잖아요. 네. 홍명보 카리스마 있으니까. 너무 거칠게 다룰까봐. 네. 그리고 주겠더니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한국 선수들도 다 스타가 돼가지고. 맞아요. 함부로 못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선수들 장악력이 그렇게 또 막상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네,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좀 몸을 사리는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서도 워낙 그 쌓아놓은 커리어가 높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들도 어떤 존경심, 존경심은 있을 수밖에 네, 없다.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네. 막 카리스마를 부리지 않아도 따르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걱정.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태용 우리 리포터 네. 그 의견은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네. 네. 어쨌든 5승 3무. 네. 네. 그리고 뭐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술적 뭐 선수 교체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장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네,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걱정이 그 본선이야 뭐 사실 48개국으로 늘어났는데 네. 뭐 누가 맡아도 본선은 가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16강 진출하느냐, 8강 진출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문제죠. 네, 네. 근데 이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16강 진출이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전에 32강 체제에서는 조별리그 그때도 16강 가기 힘들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몇 번씩 16강 갔다, 지난 월드컵 때 16강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6강을 몇 번씩 갔는데 48개국으로 늘어났으니까 조별리그 통과하고 나도
그러니까 물론 조별리그는 좀 더 쉬워지겠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못 갔던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나라들도 다 출전을 하니까 네. 상대가 좀 쉬워지는 감은 있겠지만 대신에 16강 가려면 이제 오히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 과연 통할 것인가? 이 실력으로 네. 본선에서 통할 네. 것인가. 본선.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의 선수들이 입국을 했거든요. 네. 예,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제는 이제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1년 뒤에 있을 본선을 겨냥해서 네. 훈련을 하고 전술을 하겠다. 네, 그리고 네. 과감하게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겠다. 네. 이번에 어쨌든 데뷔하는 선수들 활약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시도라든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미국에서 네. 평가전이 있습니다. 네. 평가전 그 친선? 네, 친선전. 친선 네. 그러니까 미국 팀 국가대표팀하고 멕시코 국가대표팀하고 네. 또 미국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강팀이죠. 네, 강팀이죠. 강팀이죠. 네. 16강전을 치른다는 항상 마음으로. 월드컵에서 우리랑 뭔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던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우리가 과연 16강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맞아요. 네. 그럴 것 파워가 같아요. 있는 왜냐면은 네. 한국의 수준 자체가 네. 항상 미국, 멕시코 같은 팀들하고 경쟁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딱 그 네.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윤곽이 나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 8강까지 너무 네. 8강까지 저는 요번에 아니 막 지르지 마요. 아닙니다. 네, 저는 8강 봅니다. 네. 내년에 미국, 멕시코, 네. 캐나다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네, 월드컵 8강 봅니다. 8강 너무 간다.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늘었고, 네, 네.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죠. 네네, 많기 때문에 네. 불꽃을 태우리라.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젊은 선수도 많이 유럽 나가 있는 선수들도 그렇죠. 많이 활약하고 네. 있고. 저번에는 이제 네. 좀 사실 저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탁구 사건도 있었고. 네, 사건 때문에 16강에서 갑자기 네, 네. 선수들 분위기 확 다운되면서 네. 그게 이제 불꽃이 사그라들었는데 네. 요번에는 더 단합해가지고 네, 네. 8강까지 한번 노래 보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꿈은 크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 선수들만 보면 네 괜찮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근데 저는 베스트입니다. 저는 또 이제 좀 이어서 얘기해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좀 있어요. 네. 주요 선수들의 활약이 네. 그러니까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네. 너무 떨어져 있다. 지금 사실 조금 그런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월드컵 1년 앞두고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마지막 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발바닥 부상. 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네. 월드컵, 이제 북중미 월드컵 8강 기대의 바람을 들으면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 우승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했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우승팀의 주장으로서 한국 선수가 유럽 대항전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야. 네, 어마어마한 역사적. 전무후무한. 네, 앞으로도 없을. 그렇죠. 웬만해서는 앞으로도 없을.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유럽 대항전에서 한국인 선수가 그 우승팀의 캡틴으로 가운데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일은 앞으로 또 다른 우승을 경험하는 선수로 나올 수 있겠지만 몇 년 뒤에는 가능할지 네, 이거는 흔한 한국 선수가 캡틴으로 대단한 일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전에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 우승을 네.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인터밀란 경기에서 또 우승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최초 우승이에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는 사실은 결승을 못 뛰었는데 못 뛰었죠. 네. 근데 그 전에는 더 활약을 다 열심히 11경기 다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다 뛰었습니다. 근데 결승을 비록 못 뛰긴 했으나 주장 옆에 서 가지고 그렇죠. 잘했더라고. 이강인 선수가 혹시 아십니까? 그 아시안 선수가 그 트로피를 드는 순간에 항상 유럽 카메라들이
딴 데를 비춥니다. 그 아시안 선수가 트로피를 드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도 차별이 또.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메달을 받고 네. 트로피를 이렇게 키스하려고 하는데 네. 카메라가 돌려버렸어요. 네네네. 네, 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박지성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 때도 그렇고 네네. 항상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포지셔닝을 아주. 그 주장 옆에 서서 트로피 들 때 막 이렇게 안 잡힐 하면서 수가 없게. 메인에 잡혔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뭐 유럽 시즌의 마지막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한국 선수가 또 우승을 차지하는. 저는 좀 거기 아쉬움은 좀 있긴 한 게 네. 박지성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그때 박지성 선수는 아예 유니폼도 못 입었잖아요. 아, 참전을 못했죠, 결승전. 네, 준결승까지 그렇게 활약을 해놓고 네.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운동장에 앉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승은 했지만 네. 이강인 선수도 이번에 우승은 했지만 결승에 못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근데 이번에 뭐 손흥민 선수 그런 사례도 있으면 언젠가 꿈이 있다면은 한국 선수가 결승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것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러게 MVP 같은 네네네. 상을 언젠가는. 받으면서 네. 결승 진출해서 트로피를 드는.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유럽 리그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네. 한국 선수들이 아주 뭐 대단한 우승컵들을 들어올리면서 뭐 활약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 상당히 기복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도 시즌 막판에는 주전에서 밀렸고 네. 뭐 김민재 선수는 뭐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은 했으나 네. 조금 혹사당한 혹사당한 바람에 부상이 지금 깊어졌다 네, 그러고. 혹사 이슈가 좀 있었고, 네. 네, 좀 황희찬 선수도 이번에 조금 그렇죠. 주전에서 좀 밀려버렸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월드컵 1년 남았는데 손흥민 선수 이적 얘기도 많이 계속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계약이. 그렇죠. 이적 네. 얘기 뭐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강인, 김민재 이적설은 뭐 지금 뭐 이강인은 거의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이강인 선수는 그 본인 그 인스타 프로필에서 네네. 소속팀 사진을 뺐죠. 근데 그러니까요. 네, 프로필을 뺐습니다. 거의 뭐 이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재도 아마 이적설이 있어요. 네, 옮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월드컵 영향 부분에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강인 선수가 최근 그 소속팀에서 많이 못 뛰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몸놀림이 에너지가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소속팀에서 많이 못 뛰면서 네. 물론 장기간 못 뛰는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폼이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이강인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오히려 좋은 팀을 만나면은 월드컵에 도움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1년 동안 몸 관리를 잘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흥민 선수 발바닥이 완쾌되지 못하는 바람에 네네. 홍명보 감독이 좀 아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면 네. 1년 뒤에 월드컵에서 좀 폼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 아마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 남겠죠, 1년. 네, 1년 남을 것 남았는데. 같습니다. 그치. 뭐 이거 1년 남기고 어디로 가지는 않을 테고.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게 아닌가. 네네. 이제 30대 이제 벌써 34, 그쯤. 내리막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남아있는 불꽃이 있다. 아직 남아있는 불꽃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 네, 충분히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체력적으로 풀타임을 소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해요.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에서의 활약은 조금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줄이고 그렇죠. 월드컵을 대비하면 어떨까? 네네. 손흥민 선수도 월드컵에 한이 있잖아요. 아니 그 메시라든지 호날두 아직도 뛰고 골을 만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막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네. 지능적으로 뛰고 싶을 때 딱 불꽃을 네. 부사르는 그런 선수로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 네.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팀을 옮기면은 네. 주전으로 그렇죠. 폼이 올라올 것이다. 네네. 지금 여러 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죠, 이강인 선수는. 네, 뭐 아스널 얘기도 나오고 뭐 나폴리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스페인 리그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다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게요. 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유명한 팀들, 명문 팀들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적할 때마다 계속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김민재 선수 그러네요. 잘할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너무 걱정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걱정이고. 너무 걱정이고. 사실 재작년에 활약을 잘했거든요. 잘했죠, 그때. 10골인가 울버햄튼의 돌풍이었죠. 네, 그래서 뭐 잘했는데 그때 이적설이 나왔을 때 차라리 옮겼었어야 된다. 근데 황희찬 선수도 되게 어리에 있는 스타일이라서 남았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네, 밀려버렸죠. 네. 김민재 선수는 사실은 뭐 칭찬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왜냐면은 스타일 자체가 실수가 또
수비 최종 수비인데 나오는 편이어서. 되게 공격적인 수비죠. 네, 맞아요. 수비를 하는데 공격적으로 근데 네.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라다 보니까.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네. 우승을 하는데 네. 바렌 미넨이 이번에 우승을 하는데 큰 역할을 네. 했죠. 네. 그럼에도 이적설이 또 있기는 해요. 또 김민 선수. 요거는 이제 뒷이야기인데 네. 우승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거의 주전 베스트 11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완전히 뭐 네. 근데 몸을 갈아 넣었죠. 우승 그 사진에 네. 김민재 선수를 안 넣었어요, 처음에. 네, 네. 그래서 아시아 팬들이 왜 김민재가 없느냐.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사진을 바꿔서 올렸고. 네, 네. 좀 섭섭합니다. 네, 아시아 선수를 너무 무시하는 네, 네, 것 네.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옮겨야 됩니다. 독일이 이러면 안 되지. 독일이 조금 약간 독일이 아시아 선수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일본, 네. 한국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차별이 네. 솔민 선수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자기가 독일에서 뛸 때 인종차별을 아, 그런 점이 좀 있었다. 네, 굉장히 심하게 받았다. 네. 그래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너무 혹사 좀 당하지 않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 월드컵 때 김민재 선수 사실 부상 힘들었잖아요. 네네. 진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좀 관리를 해가지고, 네. 1년 남은 월드컵. 또 이제 북중미 미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진원이가 간다 한번 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내년은 또 미국에서 하니까 월드컵. 네네.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네. 홍명보 감독만한 후보도 솔직히 뭐 몇 명 없다.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여전히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뭐 그런 그냥 감독 자체만 보면은 그런 감독도 몇 명 없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좀 기복이 있었으나 네. 5승 3무로 네. 황정치였고. 형도 잘하고 있고. 네. 네.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손흥민 주장단을 비롯해서 네네. 선수들이 지지합니다. 네네. 홍명보 그러게요. 감독을 네, 지지합니다. 그게 네.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 홍명보 감독 체제 하에 선수들이 잘 뭉치고 있으니까 네. 한번 또 좋은 활약을 1년 동안 잘 다듬어서 네. 1년 뒤에 한국 경기 달라스에서 한 경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대박인데. 그쵸? 여기 AT&T. AT&T에서 한국 와! 경기가 있다면 우리 한인들 다 가야 돼. 94년에 달라스 저 코튼볼에서 두 네. 경기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네. 와. 달라스에 또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월드컵을 내놓으라. 네, 네,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스포츠 톡톡 또 이태용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톡톡은 꼼꼼한 눈검사, 안과 종합검진, 최신 유행 안경테와 선글라스, 눈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태리 아이케어와 또 함께 했습니다.